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잊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간만에 저는 장마 기간 동안 치열하게 이사를 빡세게 했습니다. 비님을 눈치를 보면서 이사를 하니까 또 물건 살 게도 있지나 마는지 긁기 바빴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식 거래를 저는 사실상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바빴고, 바쁜 와중에 멀티태스킹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요리조리 요리를 조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극적으로 임했던 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제가 사뿐히 발을 들여놓기가 자꾸 서로 좀 만만치는 않았다. 모르겠어요.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 진입 전에 제가 동시동작으로 이제 발을 담궜으면 모르지만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들어갔다가 너무 비싼 가격에 물릴까봐, 그래서 뭐 이래저래 또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얽히는 게 싫어서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또 기회는 또 찾아오겠지요. 첫 번째가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를 7월 8일에 올 매도 처리했습니다. 7월 8일 수익률이 90.79%, 24만 8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제가 왜 24만 8천 원에 매도를 했는지는 아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저항선 때문이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8월 14일에 장이 끝날 무렵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메디톡스가 판매 재개 결정이 됐다고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판매 재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다는 소식 같은데요. ITC 판결이 최종 남아있고 아마 호재성 뉴스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에 나와있는 뉴스는 더 이상 뉴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메디톡스를 보셔야 될 것도 있다. 제 코진이는 지가 팔았다고 졌다고 말하냐. 그건 아니고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제가 5월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6월달에도 말씀을 드린, 제가 꾸준히 언급을 했던 종목, 바로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 그동안 주가의 등락폭도 크지 않았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호가차기 단 몇 주만으로 중가, 시가, 고가를 결정지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무려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자, 이런 한진중공업이 요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 한진중공업은 열차가 곧 준비가 되었고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봐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이미 수렴된 상태입니다. 주봉이 수렴이 됐다라는 건 뭡니까? 위아래로 흡착이 되어버렸다. 이게 딱 그 말은 즉슨 주가가 상향이 될지 하방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렴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모멘텀이 받쳐준다면 수렴됐다라는 것은 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4월에 매각결의 뉴스, 그러니까 4월에 이제 한진중공업을 팔겠다라는 그런 결정됐다라는 뉴스만으로도 7,920원이라는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결의 했다, 팔겠다, 뭐뭐 하겠다라는 뉴스만으로도 7,920원을 찍었는데, 이제 매각 공고를 내고 각계의 어떤 회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된다면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4월 매각 결의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제가 이제 한진중공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4월 매각 결의 이후에 주가가 7,920원을 찍었을 때 외국인과 그 무렵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현재 8월까지 그 대량으로 매입이 들어온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큰 폭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점.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렴이 됐습니다. 수렴이 됐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주가가 7,920원 4월에 매각결의 이후에 주가가 의도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눌리고 있어요. 시가가 음봉으로 찍었다가 종가는 양봉이 됐다가 보합으로 됐다가 대체적으로 보합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락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조물딱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상승 곡선으로 가는 열차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죠.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그리고 조금씩 이제 고점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한진중공업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며, 그리고 매각결의 이후에 주가가 전고점을 찍었고 거기까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부분. 자,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순수 매각결의 소식에 4월 22일에 이제 물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은 2연상을 등극했습니다. 매각 공고를 내고 각기 회사들이 언급이 될 때는 몇 연상을 가게 될까요? 그냥 꿈 한번 꿔봤습니다. 연상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상향 천천히만 가달라. 알짜 기업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흑자 전환 뉴스도 나왔고요. 단순 실적 부분에서만 알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진중공업은 집도 잘 짓죠. 집 잘 짓죠. 그래서 이제 매출의 총 이익도 증가했다 그러죠. 그리고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진중공업의 본업이 집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조선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도 알짜배기입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조선소의 수주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한진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그 부지 있죠. 영도조선소. 영도조선소가 지대로만 개발이 되면 잠재적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느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진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영도조선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영도조선소의 일대의 부지가 주식으로 치면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그 영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개발만 하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건 비단 한진중공업뿐만 아니다. 그러니까 영도조선소 부지 전체 자체가 그렇다. 한진중공업이 보유한 그 조선소뿐만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기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한진중공업이 보유한 조선소의 부지만을 보고 우리가 한진중공업의 미래가 밝다. 그 부지만 보고 과연 이 회사들이 나 한진중공업 살게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결론적으로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배 중에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함정이라는 건 뭐죠? 군함이라고 하죠. 군함. 군함은 곧 뭡니까? 방위산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위산업, 즉 방산 관련주다. 방산 관련주, 그 전쟁 관련주라는 게 아니고
방산업체라는 겁니다. 그럼 방산업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의 집도 잘 짓는다, 영도조선소의 부지는 개발됐을 때의 그 이익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세 번째, 방위산업체로서의 강한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바로 방위산업체로서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 방위산업체로서 한진중공업이 그러면 함정을 잘 만드는구나.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죠. 한진중공업이 근본적으로 잘 만든다라는 그 함정을 보고서 본격적으로 매입에 참여할 회사가 누구겠느냐. 자, 다시 한진중공업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함정을 만든다. 자, 그럼 이제 로드맵을 가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함정을 만든다. 방위산업체이다. 여기에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 방위산업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를 키우려고 하는 회사 측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는 한번 크게 솟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현대 산업개발에서 사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현대에서 살 수도 있고 호텔 신라에서도 살 수 있고 각계의 대기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퀘스천 마크, 물음표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치솟았었죠. 화학으로 시작해서 방산에 관심을 가지더라. 방산업체를 빅딜 또는 스몰딜로 일궈낸 자산 규모가 2배가 넘게 수익성이 높여진 한화가 아니겠느냐. 육과 공은 인수를 했는데 해만 없다. 그래서 육해공을 모두 다 방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한화에서 유력한 인수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방산 왕국이다. 얼마 전 미국 공장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다. 근데 그 인수하고자 했었던 가격이 4조였었다. 그러면 그 이 미국 공장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4조를 못 쓰게 됐으니 겨우 시총 5천억짜리 한진중공업을 과연 매수하는데 쓰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제 제 입장입니다. 한화가 저뿐만 아니고 이제 한진중공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두 다 한화가 매수를 하셨으면 인수를 했으면 좋겠지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저는 그래봤자 중단기성 투자자고 한화가 결론적으로 한진중공업을 매수를 해서 방산 산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자 한진중공업을 매수를 했다. 그 이후의 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사례를 저는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요. 한화가 매수자가 되면 시장에 맞게끔 참 좋겠지만 주식이란 무엇입니까? 카더라. 하나가 인수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라는 그런 어떤 그냥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될 수도 있고 현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냥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 한진중공업이 이렇게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체에서 관심을 가지더라. 그냥 그것 때문에 한진중공업이 매력적인 주식 투자 종목이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된다.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7,230원까지 고점을 이제 한번 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VI가 혹시 이제 걸릴까 말까 이렇게 할 것 같아서 7,070원에 매도 주문을 조금 넣었습니다. 조금 넣고 일단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두고 보자 라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올라가겠지 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단계별로 처리를 하면 그뿐이니까. 그래서 16.31%의 우선 1차 조금 이제 수익 실현했고요. 앞으로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한진중공업 매각 공고가 이제 이달에 낸다고 하는데, 뭐 이달이 아니라도 올해 안에라도 한진중공업은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것이고 7,920원 전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비관적이지 않다. 사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코진이는 최근 바쁘기도 했지만 주식시장을 소극적으로 바라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상승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뚜렷한 백신 개발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백신에 참여했다, 백신 임상실험이 성공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기대 가능성만으로 전체 바이오주 주가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 주식도 올랐겠죠. 근데 문제는 이 주식의 상승에 참여한 매수 주체가 누구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주체가 되었다. 개인들이 주체가 된 것이 결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과 외인도 충분히 들어간 종목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 개인들의 참여가 사실 왕년에는 개인들의 참여만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외인과 기관 내 공매도 때문이죠. 근데 이런 공매도가 세간에는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순기능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속아내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런 공매도가 최근에 전염병이 돌면서 공매도가 일체 스탑이 됐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개인들이 주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상승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버블로 보이고, 버블은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이 버블이 언젠가는 깨질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9월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 버블은 깨질 수도 있다. 근데 비단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저는 버블로 봐지기 때문에 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시장 전체에서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없고, 중간에 눌림도 가지면서 속아내는 기능도 가지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사실은 오른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시장 전체가 그러합니다. 이런 시장 전체를 솎아내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공매도인데, 공매도가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와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니 시장에 이미 적응한 개인들의 몸부림도 심할 것이고, 또 재개하지 않고자 하니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고, 오를 수 없는 사다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오를 수 없는 사다리라고 봐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노동시장의 회의를 느껴 큰 돈이 아니더라도 소액이라도 투자가 가능하기에 주식시장에 무리하게 빚내서 들어왔다. 근데 그런 개인들이 만약에 공매도가 발생합니다. 9월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가는 버블이 꺼지면서 공매도의 기능과 더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근데 이제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으로는 단기간에 바로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횡보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횡보가 되었든 하락이 되었든 결국에는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한 신용장고가 신용으로 매수를 한 그런 개인들한테는 악재의 뉴스일 수밖에 없죠. 공매도 재개 뉴스가. 결론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주도한 지금의 주식시장이 충분한 거품은 껴있고, 만약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시장은 당분간 횡보나 단기 하락은 금할 수 없을 것이고,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한 개인들은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하다. 만약 반대로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의 순기능인 속아내는 기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버블은 지속될 것이다. 버블은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각성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든 공매도 금지가 지속이 되든지 간에 테마성 뉴스로 오른 주식은 결국에는 거품이죠. 회사 자체만 보고, 튼실한 회사 자체만 보고 투자를 해야만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